요즘에 나라 걱정 많이 하시죠. 부동산 시장도 같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확산하던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이랑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제 몇 곳에 전화를 돌려보니까요. 요 며칠 사이에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집 보러 가도 되겠냐는 연락도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사실 요맘때가 겨울철 비수기이기는 합니다. 하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거래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탄핵 사태까지 발생을 하면서 당분간은 개점 휴업 상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혹시 급매 나온 거는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는 가끔씩 오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매도자는 호가 조정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계약 자체는 성사가 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지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임장크루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임장 몰려다니는 2030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장 클래스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조금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최근 얼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37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더 커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관망세 때문에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거셌는데 이마저도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11월 108.8에서 12월 83.4 대폭 하락했죠. 비수도권 역시 95.9에서 81.7 하락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 해보셨어요? 내년 1월 대출 접수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빡세게 했잖아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소폭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다시 설정이 되면 연초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겠죠.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의 하락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추가 규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대출이 조금 풀린다 해도 이게 구조적인 완화는 아니고 연간 목표를 조금 리셋하면서 생기는 한시적인 현상이라는 거고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더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되면 대출 시장은 다시 얼어붙겠죠. 대출 오픈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2%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작년 5월 말 이후부터 80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군지 같은 곳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는 강동구 동남권에서는 조금 진정이 되는 모양새예요. 12,000가구인데 전세 물건이 3,000개거든요. 어쨌든 전세값 역시 혼조세라는 거죠. 그 와중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때문이에요. 보시면 지금 두 번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 쓸 수 있게 해주겠고 또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노출된 임차인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낸 의견이 26,000건이 넘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철회 요청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를 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중에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법안은 자동 철회되거든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었는데요.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이 된 시범단지 우성입니다. 보시면 73평이 8월에 21억 7,500만 원 이제 최고가 찍은 뒤에 19억대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하지만 요즘 매물의 호가가 35억입니다. 이제 조금 밑에 있는 샛별마을 라이프입니다. 46평의 시세가 14억, 15억 대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물건이 20억대입니다. 수억씩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호가만 치솟았지
이제 상황이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거래 문의 자체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지겠죠. 이제 당장 재건축 사업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또 재건축 주민들의 재산을 볼모로 삼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논의도 사실상 무산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국토부는 소위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탄핵 사태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이 와중에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압구정동 신현대 61평이 8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면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50평도 최근에 71억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전 거래보다 7억이 상승했습니다. 51평도 71억 5천만 원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진행에 속도가 붙었죠. 신축은 어떨까요?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가 54억 8천만 원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옆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 46평도 69억 8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반포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포동의 DH 퍼스티아 아이파크요. 43평이 최근에 44억 5천만 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 볼게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 이천동의 한강맨션입니다. 51평이 6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7평도 최고가, 31평도 최고가고요. 28평도요. 27평도 최고가 아주 난립니다. 이거는 너무 넘사벽이어서 그냥 구경이나 합시다.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 한남이 97평이 170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전 거래보다 50억이 뛰었습니다. 그 옆에 한남더일 92평은 106억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실시간 장이 움직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르죠. 가격 변화보다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와중에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오늘의 이디가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